자, 이번에는 뷰 플리퍼 사용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플리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거는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자, 우리가 어떤 화면이 있으면 화면을 우리가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볼 때부터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도 그 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중첩돼서 있다가 바뀌어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이 그 위에 띄워져서 보이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소위 탭이라고 하는 거를 보더라도 위에 탭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아래쪽의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보이잖아요. 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화면을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라고 했는데 이 액티비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화면이지 그 화면 안에서 또 다른 화면들이 바뀌는 것 자체는 액티비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레이아웃만 만들어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뷰 플리퍼나 또는 뷰 페이저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손가락 휙 하면 움직이는 경우 있죠. 넘어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뷰 페이저 또는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걸 사용했을 때 보이는 그런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뷰 플리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한 게 런처, 애플리케이션 런처라고 해서 여러분이 앱을 설치한 그 리스트를 보는 그 화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소위 노티피케이션 버튼이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첫 번째 화면이 선택되어 있다, 두 번째 화면이 선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가 각각의 화면이 우리가 이쪽으로 하면 두 번째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로 바뀌는 그런 화면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을 할 때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거를 레이아웃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켜서 왼쪽 또는 오른쪽 이런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게 하면 이런 뷰 플리퍼 화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책의 설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보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뷰 플리퍼만큼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 또는 뷰 플리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 페이저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할 필요가 없이 뷰 플리퍼처럼 애니메이션을 직접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안에서 가로 방향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 슬라이딩 했던 거는 클로즈 프로젝트를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스타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는 마이 페이저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요. 뷰 페이저는 우리가 뷰 플리퍼를 만드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 OS의 단말에서는 뷰 플리퍼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가로 방향으로 뭔가 화면을 이렇게 넘겨주거나 이럴 때 뷰 플리퍼의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뷰 페이저를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뷰 페이저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타운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 일반 자료실이나 이런데 뷰 페이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뷰 페이저도 실제로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프래그먼트를 쓰지 않는 뷰 페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XML 레이아웃부터 한번 건드려 보자. 텍스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 자, 그리고 자, 버튼 하나만 그냥 추가해보죠. 네, 또 뭐 딴 거 추가하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두 개 추가해볼까요?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예, 단순해 보니까 두 개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이 밑에다가 우리가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건 여기 찾아봐도 뷰 페이저를 그냥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보이나요? 예, 뷰 플리퍼. 우리 책에 있는 뷰 플리퍼는 있네요. 그죠? 여기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뷰 페이저는 우리가 허니콤 버전에서 썼던 그런 것처럼 허니콤 이후와 이전이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뷰 페이저도 이전 단말에서 뷰 페이지를 쓸 수 없는 이전 단말에서 쓸 수 있도록 서포트 v4라고 하는 서포트 패키지로 지원이 되는 뷰 페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코드상에서 한번 구성을 할 건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 말고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 태그가 바뀌었으니까 가장 아래쪽에 엔드 태그, 끝나는 태그도 바꿔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XML 네임스페이스 하나 빼고,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애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자, 버튼 하나만 남겨보죠. 자, 하나만 남기도록 하고, 그 밑에다가 뷰 페이저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뷰 페이저는 뷰 페이저라고 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뷰 페이저로 추가를 할 때 위드스와 하이트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버전이 낮은 경우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android.support.v4라고 하는 compatibility 일종의 호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뷰 밑에 보면 뷰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옛날 버전에서도 동작하도록 만든 게 요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서포트 v4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패키지 이름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id를 한번 넣고 소스 코드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건데요. id는 add plus id slash pager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저라고 하는 id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랩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바꾸고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꿨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 속성이 필요하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버티컬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페이저라고 하는 게 아래쪽을 꽉 채우고 있고 위에 버튼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로 가서 자, 우리가 그 기능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자, 자바 쪽으로 가서요. 자, 뷰 페이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인 액티비티 한번 열었어요. 자,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 뷰 페이저를 넣었으니까 find를 해서 찾아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ind view by id r.id. pager라고 해서 id를 주면 그거에 대한 리턴 값으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자, 뷰 페이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뷰 페이저를 우리가 어디서든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메소드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이 변수로 올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타입을 없애주면 find로 찾은 뷰 페이저 객체가 변수로 할당이 됩니다. 자, 이 뷰 페이저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보게 될 텐데요. 선택 위젯처럼 동작을 합니다. 자,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만들어 줄게요. 뭐냐면 나중에 선택 위젯을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얘는 어댑터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이 페이저라고 하는 거에 설정해 줄 어댑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해서 자, 이 뷰 페이저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게 my 어댑터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my 어댑터 extens라고 하고 자, 페이저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저 어댑터를 상속을 하면 자, 새로운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generate 가보면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를 임플리먼트 할 수 있게 여기 떠 있죠. 자,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소드가 추가가 돼요.
자, 이런 메소드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소드를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고, 자, override 메소드라고 해서, 자, 여기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destroy ite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아, 요 밑이 아니라 여기 있네. instantiate ite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댑터라고 하는 코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만약에 그 안에 세 개가 들어있다라고 보죠. 각각의 화면의 글자가 그러니까 아이돌, 그러니까 걸그룹 이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걸그룹 이름을 스트링의 배열로 만들고요. names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이름, 자, 두 번째 이름,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자, 이렇게 한번 세 개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get count는 이 이름, 즉 화면이죠. 자, 화면, 우리가 화면을 각각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서 그게 바뀌도록 만들어 볼 건데, 그게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names의 count가 아니죠, length라고 해서 저 배열에 들어가 있는 이름의 개수를 리턴해 주고요. 저 이름 개수만큼 화면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is view from object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view equals 5라고 하는 걸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stroy item이라고 하는 거는, 자, destroy ite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으면 컨테이너 점, 자, remove view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전달된 오브젝트를 넣어주도록, 예,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뷰로 캐스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nstantiate ite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각각의 화면을 직접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고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0, 1, 2라고 하는 게 요 get count 개수만큼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각각의 인덱스에 맞는 화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역을 꽉 채울 거기 때문에,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직접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이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new linear layout이라고 하고 여기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컨텍스트 객체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layout.set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것도 코드상에서 직접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near layout. 여기 vertical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서 우리가 속성에다가 넣어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뷰는 텍스트 뷰는 new text view라고 하고 아까 위에서처럼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를 파라미터로 넣어줘요. 그리고 이 뷰에다가 set text라고 해서 뭘 넣어줄 거냐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만든 names라고 하는 배열에 position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지금 포지션이 0, 1, 2 이렇게 호출될 거거든요. 왜냐면 count에 이 names의 개수를 넘겨줬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인덱스 값 0부터 저 개수보다 적은 때까지의 인덱스 값을 여기다 포지션으로 넘겨주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각각에 해당하는 화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view.set text size라고 하면 이게 속성에서 사이즈를 지정해 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요. 자, 이거를 자 위에 만든 layout. 해서 add view라고 해서 이걸 넣어주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태그로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한번 해볼까요? 컨테이너 위에 뭐예요? 파라미터인데 이거에다가
add view라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return이라고 해서 자 레이아웃을 리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리턴해 주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myAdapter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면 이건 클래스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 정의한 걸 가지고 직접 객체로 만듭니다. 자 myAdapter 어댑터는 new myAdapter 라고 객체를 만들고요. 이거를 페이저에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set adapter라고 해서 어댑터를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어댑터에서 여기서 만든 거죠. 각각의 0, 1, 2에 해당하는 화면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실행되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요. 일단 페이저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면서 한번 동작하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한번 볼 수 있도록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요. 자 페이저 자 우리가 뷰 플리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입력을 해서 동작하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처음에 실행이 되면 이렇게 보이죠. 아 글씨가 지금 하얀색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구분은 될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실제 단말로 실행을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다 넘어가니까 이제 안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전하면 안 넘어가네요. 그죠? 자, 요게 페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 안에 글자, 텍스트 뷰라는 글자 하나만 넣었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뷰들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을 하면 화면이 바뀌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 앱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뷰 플리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는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지만 액티비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을 여러분 직접 관리를 하고 집어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 뷰 페이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각각의 화면을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지정한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거 뭐죠? 자 여기 자 버튼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아이고 테이블이 선택돼서 이쪽으로 갔군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자 텍스트를 바꿔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화면 보기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온 클릭 속성에다가 여기다가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넣고 자 그리고 여기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라고 입력하고 나서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페이저라고 있죠? 거기에 점 해보면 set current it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인덱스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0부터 시작하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화면으로 얘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서 그렇게 정말 이동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set current item이 0이면 첫 번째 화면, 1이면 두 번째 화면, 2면 세 번째 화면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세 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니까 인덱스는 0, 1, 2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화면 소녀시대 이렇게 떴죠. 자, 두 번째 화면 보기 하면 이렇게 싹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딴 데로 갖다 놓고 다시 눌러도 두 번째 화면으로 가자. 자, 이게 특정 페이지, 특정 화면으로 이걸 페이지라고 한다면, 자, 특정 페이지 또는 특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set current ite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프래그먼트로 바꾸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 또는 코드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샘플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고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오늘은 뭐죠? 슬라이딩 패널이죠. 자, 슬라이딩 화면, 자, 슬라이딩으로 보이는 화면, 뷰를 중첩시켜 놓고 슬라이딩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뷰 플리퍼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 책에 있는 뷰 플리퍼가 동작하는 거는 한번 코드 입력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것처럼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